우리 갈등이 고조가 되는 핵심 기저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손가락이 상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갈등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나 때문이야, 미안해, 이런 사람들 없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그래, 네가 원인이야, 네가 고쳐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부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맨날 늦게 와요. 그리고 술을 먹고 와요.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부인은 그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얘기를 해요. 왜 맨날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 얘기를 해요. 이게 맨날 싸움이 나니까 두 분이서 상담을 갔어요. 이제 우리 좀 관계가 좋고 싶어라고 이제 상담을 갔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사가, 조정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남편이 맨날 늦게 와요. 술 먹고 맨날 늦게 와요. 그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불편하세요? 부인이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술을 마시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지, 또 남편은 당신이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거야. 이게 갈등의 그 핵심 기저는 너 때문이야 라는 이 핵심 기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등 고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욕구예요. 사람은 이게 욕구 이론을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알고 있는 분 있나요? 그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욕구 위계설로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욕구가 해결되고 뭔가 소속의 욕구가 또 있잖아요. 소속되려고 하는 건 그 소속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의 욕구를 강조를 했었고, 또 이게 글라서 같은 경우는 인간의 행동을 그 욕구 이론과 선택 이론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 욕구 만족을 어떻게 욕구 만족을 했을 때,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떨 때 만족도가 크냐라고 했을 때 그 욕구를 사람을 통해서 얻었을 때 그 행복감이 더 크더라.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 그거는 인정의 욕구와 관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욕구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의 욕구를 침해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인간에게 반드시 충족돼야 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욕구가 뭐래요? 제가 밑에 넣어놨어요. 무슨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 대한 욕구,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욕구, 인정의 욕구, 이렇게 기본적으로 욕구를 정했는데, 이 욕구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가 억압되거나 침해되면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갈등은 기본적인 욕구의 억압이나 침해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활동이라는 거는 둘이 같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북한 주민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가 엄청 많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도 할 수 있는데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도 아까 얘기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한 대학생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미션을 잘 수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수행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주민은 어때요? 본인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겠어요? 본인도 이거를 잘 수행해서 인정을 받고 싶지만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둘 다 입장은 다르지만, 잔소리를 한다 아니면은 화를 낸다라고 입장은 다르지만 그 안에 욕구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 보여주는 입장하고 그 밑에 욕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이 욕구의 이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욕구가 딱 침해당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도망을 가겠죠. 회피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받았어. 내 거에 어떻게 감히 공격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분노를 해요. 분노를 느끼면, 침해받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요. 예. 예를 들면 관계에서 굉장히 내가 화가 났어요. 둘의 관계에서. 그런데 내가 이 관계에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 좀 별로 상대하고 내가 얘기를 해도 별로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상대가 좀 만만치 않아 라고 한다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단절하겠죠. 아니면 나름의 기준으로, 아니면 이 사람하고 계속 가봤자 별로 좋은 거 없을 것 같아 라고 또 나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또 단절이 되겠죠.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단절하는 기준은 다 각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단절이라는 그 관계에서의 단절, 아니면은 우리가 이직서를 내고 사직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가 갈등 대응 유형에서 하겠지만 이런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고조 9단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맨 처음에는 긴장을 해. 맨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상해. 뭔가 이게 관계에서 좀 이상해라는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엔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보다는 이제 행동이 나가죠. 행동이 나가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주어지냐면 편짜기가 들어갑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편짜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짜기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논쟁이 되거나 아니면 말보다 행동이 나갈 때까지는 그냥 둘이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친구야. 왜 그런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편짜기까지 가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편짜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확대되고, 우리 결혼했을 때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이서 싸울 때는 둘이 해결이 이렇게 더 편해질 수 있지만 각자 집에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럼 어때요? 각자 집에 이제 내 편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편짜기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나중에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부부는 해결을 했는데 집안과 집안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9단계 고조 모델에서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체면 깎기가 들어갑니다. 공개적으로 체면을 깎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니까는 그것도 못하더라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체면 깎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주기, 그 다음에 죽이기,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죽기, 파멸까지 간다라고 이 모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각 단계마다 이게 개입하는 인터벤션이 달라요. 이게 각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가 있고, 제3자나 아니면 조정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뭔가 소송,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개입이 돼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갈등의 시간의 긴박성을 요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갈등의 긴박성에서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갈등 관리예요. 우리 갈등 관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갈등 해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항상 곳곳에 도사려 있는 발생하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이게 정말 감정이 고조돼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속성을 좀 더 파악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분투라는 말은 한번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제 의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어떤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너네 게임을 할 테니까 저기서 가장 먼저 오는 사람한테 맛있는 거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요이 땅을 했는데 아이들이 뛰지 않고 모두 다 손을 잡고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먼저 오는 사람한테 과자를 준다니까? 왜 그래?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우분투의 인간관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우리 너무 경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동체를 살아갈 때 그런 갈등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갈등 원인으로 어떤 게 가장 높은지, 원인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은 게 뭐가 나왔냐면, 서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 라는 게 가장 높게 나왔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게 부족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이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말로 표현하면은 다름을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계 구조입니다. 이게 체계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좀 움직여도 될까요? 움직여도 될까요? 예.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러면 놀라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반응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리액트. 이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다, 인터액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이런 관계가 이게 계속 패턴이 되고, 이게 뭔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패턴으로 그 구조 안에서는 굳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변화를 하면 이거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얘를 맨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때려. 그럼 얘는 어때요? 싫겠죠. 하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 리액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액트와 리액트, 인터액트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구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이라서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이걸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머릿속 이미지예요. 사람은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사과하면 떠오르는 거를 하나씩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돌아갈게요. 한 3번만 돌아갈게요. 사과하면 떠오르는 거. 아침 식사? 사과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빨간색. 맛있다. 시쿨다? 응? 시쿨다 뭐 이런 생각도. 시클다? 네. 시클다는 의미가 시큼하다. 네네. 오케이. 사과할 때. 미안해 하고 할 때, 사과. 백설공주. 백설공주. 뉴턴의 사과? 뉴턴의 사과? 뉴턴의 사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애플의 사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넣은 음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미지는 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경험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거에 대한 상을 갖는다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치가 모두 다 똑같을 순 없죠. 그죠? 어때요? 경험치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한 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주관적 세계예요. 혹시 저 에드워드 홀 박사라고 아나요? 에드워드 홀 박사는 공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간 욕구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의 개념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개인 심리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주관적인 공간이 있다. 주관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간을 침범했을 때는 굉장히 사람은 분노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주관적인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낯설어요. 낯선데 둘만의 이게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근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스톱해보세요. 불편하면 스톱하세요. 네, 스톱이에요.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보면 이게 자기만의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욕구 말씀드렸죠. 사람이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에 침해를 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해도 될까?
이 정도로 같이 해도 될까라는 뭔가 그 사람만의 그런 주관적인 세계를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게 힘드시죠? 예. 우리가 그러면 갈등이 이제 발생하거나 고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의 농경사회에서의 갈등은 어땠어요? 신분이나 계급, 위계 질서로 눌렀어요. 그래서 뭔가 그 장들이 뭔가 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갈등은 어때요? 우리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 공공 갈등이 대통령이 나설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갈등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굉장히 상호 주관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미지상도 그렇고, 뭔가 액션과 리액션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뭔가 그 맥락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딱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서 여기 부합되면 괜찮아,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주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때 미디에이터로서 가장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가 했던 것들을 선의의 의도가 있던 그런 행동들을 악의가 없었던 그런 행동들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게 미디에이터의 역할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상호 주관적인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한 행동,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할 행동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얘기를 한번 해서 왜 그랬는지 그때 상황을 좀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 발생하면 감정이 고조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성이 마비된다고 했잖아요. 이성이 마비되면 차분히 앉아서 얘기하는 상태까지 못 가요. 그냥 화만 내고 때리고 왜냐면 이렇게 정말 폭력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화났을 때 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때리는 거 활동이 그게 자신의 소통 방법인 거예요. 나 화났어라고 소통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발생하고 감정이 고조됐을 때는 차분히 앉아서 얘기할 수 없으니 1번 어떤 걸 해야 된다. 감정이 고조될 때, 이게 내려갈 때까지 뭔가 기다리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갈등, 아까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이 감정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리법을 좀 평상시에라도 생각해 놓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좀 기재를 해 놓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 라는 것들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는 것도 나중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좀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이룬 공감 사진전이라고 이렇게 사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같이 사진을 찍으신 내용인데 이걸 보고 저 울컥할 뻔했어요. 이게 뭔가 함께 어우러졌는데 누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사회가 통합한다는 것은 그냥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만 변해라. 나는 다 알아. 너의 문제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갈등 해결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통과 공감과 그냥 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이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내 갈등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